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조리실 평가제 준비 두 번째 시간. 평가제의 4개 영역 중 조리실은 3영역, 건강, 안전에 해당하는 것 알고 계시죠? 3영역의 5개 지표 중 3-2, 급 간식 부분에 조리실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봐요. 평가 내용을 보면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있어요. 이 중에 3번째 항목인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은 필수 지표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봐주시고 지켜주셔야 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 항목에선 조리 과정의 위생 부분을 확인합니다. 조리를 하는 보육 교직원은 조리 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이때 보육 교직원에는 조리원뿐만 아니라 조리 업무를 하는 원장님, 교사 선생님도 모두 포함입니다. 올바른 위생 복장으로는 조리 전용 위생모, 위생 마스크, 장갑, 앞치마, 위생복, 그리고 조리실 전용 위생화 또는 덧신을 착용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져나오지 않게 머리도 묶어주시고 위생모 안으로 꾹꾹 넣어주세요. 위생복은 외출복과 구분되도록 조리실 전용으로 구비하여 착용해주세요. 물론 조리 중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세서리는 모두 제거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또 조리를 할 때 식품을 맨손으로 만지는 경우에는 손에 있던 균에 의해 식품이 교차 오염될 수 있어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전 손 세정제나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용 장갑을 착용 후 조리를 해주세요. 또 칼과 도마는 용도별로 구분 사용해야 합니다. 채소용, 어류용, 육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앞치마와 고무장갑도 전처리, 조리, 청소용으로 구분하여 구비하고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조리를 하면서 음식의 간을 볼 때에는 조리 도구가 아닌 맛보기 도구나 숟가락을 사용하여 간을 보고 한 번 사용한 도구는 조리하고 있는 식품과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지나치기 쉬운 사례 하나를 함께 볼게요.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데우거나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을 때에도 반드시 앞치마와 머리수건 혹은 위생모를 착용해야 할까요? 맞아요. 급 간식 조리 시에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과일의 껍질을 깎는 전처리 작업과 음식을 데우는 등의 과정도 모두 조리 과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앞치마와 머리수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배식 과정 중의 위생 부분을 확인합니다. 급 간식 제공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하여 아이들 식탁, 책상을 닦아주는 것은 이미 교사 선생님들께서 잊지 않고 실천하고 계시죠? 바로 이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때 알코올 소독제로 소독해 주신다면 더욱 좋아요. 또 배식 시에는 음식별로 집게나 가위 등 위생적인 개별 배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오염된 하나의 집게로 모든 음식을 배식하게 되면 균과 미생물이 옮겨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별로 배식 도구를 구비하여 사용해 주세요. 조리와 마찬가지로 배식 시에도 맨손으로 음식을 배식하지 않고 위생장갑을 착용하여 손에 있는 균이 음식에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또한 하나의 배식 도구로 여러 가지 음식을 배식하지 않으며 하나의 가위로 여러 가지 음식을 자르는 것과 사용하던 젓가락, 포크 등으로 음식을 배식하는 것도 피해 주세요.
아이들 또한 개인별 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지나치기 쉬운 사례가 있어요. 아이들이 식판이나 식기를 떨어뜨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즉시 교체 가능하도록 여분의 식판 또는 식기를 구비해주세요. 세 번째 항목은 평가제 필수 지표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봐주세요.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항목입니다.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가 원칙입니다. 배식이 모두 끝났다면 남아있는 음식은 모두 버려주세요.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상 지나게 되면 미생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식중독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재섭취, 재보관하지 않고 바로 버려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지나치기 쉬운 사례도 함께 살펴볼게요. 전날 조리된 음식이 재배식되는 경우. 전날 조리된 음식, 예를 들어 밥이나 떡이 냉동 보관되어 있는 경우. 전날 조리된 교사용 반찬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날 조리된 음식은 재배식하거나 남겨놓지 마세요. 재배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배식되었던 음식을 보관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한번 배식된 음식은 꼭 당일 소모해 주세요. 특히 교사용으로 만든 음식은 저장 음식인 김치, 된장 이외에는 모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재보관하지 않고 전량 폐기해 주세요. 교사용 김치, 된장 보관 시엔 교사용 식품임을 꼭 표시하고 폐기 예정일을 기입하여 관리해 주세요. 이때 지나치기 쉬운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센터에서 제공하는 분홍색과 파란색 식자재 라벨지 사용하고 계시죠? 여기에 유통기한과 폐기 예정일을 적어서 관리하실 때 직접 작성한 유통기한과 폐기 예정일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식자재 라벨에 손으로 적은 유통기한이나 폐기 예정일도 식품에 인쇄되어 나오는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꼭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식자재 라벨에 작성한 유통기한이나 폐기 예정일이 지난 경우에도 유통기한 경과식품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날짜가 지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경과하기 전 꼭 소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마실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항목입니다. 어린이가 어느 때나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보육실 또는 층별로 마실 물과 물컵을 비치해 주세요. 마시는 물은 매일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제공하며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터와 꼭지를 청결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때 집에서 물을 직접 가져와서 섭취하는 경우 물을 가져오지 않은 아이를 위한 물도 비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 사용한 컵은 사용하지 않은 컵과 구분하여 주시고 매일 소독하여 먼지와 습기가 없는 청결한 곳에서 보관해 주세요. 컵을 자외선 소독기로 소독하여 사용하는 경우 먼저 자외선 소독기 램프가 모두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램프가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 주세요. 그리고 컵 내부가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램프의 방향을 확인하여 자외선이 조사되도록 컵을 올바르게 놓아주세요. 자외선 소독기 내부도 주에 한 번 세척 및 소독을 해주신다면 더욱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영아를 위한 모유나 우유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며 먹다 남은 모유나 우유는 즉시 폐기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조리, 배식 과정의 위생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리와 배식 부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식 및 조리실을 운영하실 때 궁금하시거나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